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저는 어제 국외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처음 갈 때만 해도 저희 국외봉사 기간이 2주나 되니까 거기서 뭔가 근황이랄까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전혀 그럴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거나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일부를 조금씩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가끔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국외봉사를 다녀왔던 전체적인 소회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번에 국외봉사를 다녀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그게 바로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영어로는 발렌티어죠. 저희를 인솔하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발렌티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원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봉사라고 번역이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의미상의 미스매치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봉사를 국외로 다녀오면서 이 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갔었는데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봉사란 무엇인가, 그게 정말 뭐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덜 가진 사람에게 주는 그런 건가? 뭔가 시혜적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갔던 학교가 꽤나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인 주고받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정말 무색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한다라는 의미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봉사라는 것이 사실은 봉사단이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봉사단 내에서도 그 집단 내에서도 그런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봉사,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받는다 이런 의미로는 성립되지 않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자원에서 행동하고 자원에서 뭔가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발런티어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자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자원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뭔가 자원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원하는 집단의 그 내부에서도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덜한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서도 자원에서 뭔가를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정말 안팎으로도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런 자원적인 행동이 잘 안 될 때 그런 팀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불화라든지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원에서 가서 뭔가를 활동할 때는 그 사이에서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곳에 가면 그분들에게는 전혀 자신들이 접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의 문화라든지 생활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이렇게 전달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행을 갔다면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고 잘 몰랐을 그런 내용들이고 관계들인데 그런 발렌티어라는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는 거기에서 오는 경험과 느낌과 감동들이 정말 많이 컸고 그런 것들이 저의 시각을 좀 많이 틔워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갔던 곳은 베트남의 한 학교였는데요. 저희가 만난 사람은 그 학생들과 저희가 생활하는 곳에 있었던 몇 분들 제한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도 베트남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느꼈어요. 여러 언론이나 매체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 그런가 보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나 보다. 한류 문화, 아이돌을 좋아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케이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나 뭐 예능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봉사단이 가서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을 편안하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콘텐츠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준비를 해 갔지만 사실은 한류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한류 문화에 숟가락을 하나 얹은 셈인 거죠. 제가 이번에 교육봉사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 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접한 베트남은 정말 파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는 박항서 감독이나 한류 스타들 좋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뭐 그런 정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국제결혼하고 관련된 다문화 가정,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크게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2주간 겪었던 베트남은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도 다이나믹하고 뭔가 복합적인 경험들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렇지만 한 국가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모든 어떤 대상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